제 남편은 5살 연상의 재혼녀와 바람이 났고 저는 남편과 미련 없이 이혼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은 용서가 안 되고 치가 떨렸지만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나 혼자 벌어서 애 둘과 어떻게 먹고 사나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큰애는 고2, 작은애는 중3이라 애들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버티고 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난 남편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더라고요. 애들 생일은 기억도 못하면서 상간녀 생일은 잊지 않고 챙겨주었고 나한테는 한평생 가짜 금반지 하나 사준 적 없는 인간이 상간녀한테는 1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자식도 가정도 나 몰라라 하는 인간이 밖에서는 능력 있고 멋진 남자인 척,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 행동하는 꼴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했을 때 제가 소송을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바람난 것은 다 저 때문이고 소송도 저 때문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위자료, 소송비 모두 저보고 다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울 좀 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좀 꾸미는 맛도 있고 나긋나긋한 맛도 있어야 집에 들어오고 싶지. 얼굴에 기미가 그렇게 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화장도 안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5살 많은 미애 씨보다 네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며 제 자존심과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인간과 2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인간을 가장이라고 믿고 살았던 세월이 허무하고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애 둘 데리고 살면 어렵긴 하겠지만 아직 몸 하나는 건강하니 뭐라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거지같이 살아도 저런 거지 같은 인간하고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애들 의견도 물어보니 애들도 아빠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며 이혼하면 애들은 무조건 저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과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맞벌이를 하다 이혼하고 나면 외벌이를 해야 하니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덜 쓰고 덜 먹고 지긋지긋하게 졸라맸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한 후 막막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운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당시 저는 돈이 없어서 상간녀 소송 낼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막하고 간절하니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길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후 저는 남편은 잃었지만 내 남은 인생에서 소중한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상간녀보다 13살 많은 67세 상간녀의 남편입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저한테 연락 와서 내 남편과 그의 아내가 몰래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그 사람이 돈 많고 젊은 여자 좋아하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상간녀 소송을 못하고 있을 때 저에게 변호사비 빌려줄 테니 소송하라고 한 것도 바람난 배우자가 너무 괘씸해서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영업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상간녀 남편에게 돈을 빌려서 상간녀 소송을 한 후 저는 위자료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날 저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바로 상간녀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송금만 할 수도 있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저를 믿고 돈 400만 원이나 빌려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 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단 덜 먹고 덜 쓰고 살면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때 돈 없어서 소송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했는데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입주 이사 청소일을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씨 때는 건축 사무실에서 격리로도 일해봤는데
그 일도 적성에 안 맞아서 올해는 못했고 애 낳고 쉬다가 결국 몸 쓰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건 자신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됐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장부 관리는 잘하냐? 사람들하고 관계는 괜찮냐? 일하러 가야 하는데 몸이 안 좋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저는 별걸 다 묻는다 싶어서 그런 건 왜 자꾸 물으시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보름 후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제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텐데 싶어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용건부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일자리를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이게 어쩌면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일 끝나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이 여러 개인데 건물 청소 일을 도맡아 해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건물을 청소업체에 맡겼지만 이제는 그분이 직접 청소업체를 차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청소일은 잘 몰라서 실제로 청소일을 해본 믿을 만한 실무자를 바로 밑에 두고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을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안정적인 자리가 없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요. 게다가 섭섭치 않게 돈을 주신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가능하니 시켜만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변에 저 말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런 자리를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서로 좋게 만난 사이도 아니고 배우자가 바람나서 알게 된 사이인데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전처가 암으로 죽고 난 후 한동안 재혼도 하지 않고 애지중지 키운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할 남자와 집에 인사를 하러 오던 날 교통사고가 났고 딸은 그만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 딸보다는 몇 살 위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말투나 생김새가 딸하고 너무 많이 닮아서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고 절대 돈 거래는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혼하고 혼자서 애들 데리고 살면 얼마나 막막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변호사 비용 빌려줄 때만 해도 그 돈을 되돌려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별로 큰 돈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사람한테 동아프라고 닥달할 마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자마자 달려와서 돈을 준 것도 그렇고 감사하다고 밥 사준 것도 그렇고 얘기를 하다 보니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딱 보니 사람 뒤통수 칠 사람은 아니고 청소 경력도 있으니 청소일 맡기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비록 공부하고는 담쌓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뒤통수 쳐본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으니 맡겨만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이 차린 회사로 들어가서 일용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간남의 아내, 상간녀의 남편이 아닌 사장님과 실장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벌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까지 10평대 전세에서 벗어나 20평대 전세로 옮기는 것이 꿈이었는데 여태껏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남편하고 이혼하고 난 후에야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애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도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안 받겠다고 하니 이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내가 직원 하나는 잘 구했다고 하시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내 인생은 늘 왜 이렇게 시궁창 같은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바람나서 뻘짓하고 돌아다닌 것이 너무 감사할 지경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그 인간하고 평생 동안 살면서 내 시궁창 인생은 끝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배우자 외도로 힘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으니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